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바 기초 프로그래밍 조건문 if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렉처라는 패키지 안에 새로운 패키지로 저는 챕터 5 하나 만들어주고, 새로운 클래스로 저는 컨디셔널이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을 한번 학습을 해볼 텐데, 조건문이 뭔지부터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조건문이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 그 값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 여부에 따라서 실행할 코드 블럭을 결정하는 문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워볼 조건문은 if와 else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고,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을 한다. 우리가 직전 강의 시간에 사막연산자를 배워보면서 간단하게 조건문 if와 else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실 텐데, 그래도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else if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조건을 순차적으로 검사하며 가장 먼저 참이되는 단 하나의 블럭만 실행을 한다 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만 살펴보면 와닿지 않으니까 샘플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if가 있죠. if 조건식, 조건이 true일 때만 내부 블럭인 이 중괄호를 실행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직전 강의 시간에 살펴봤죠. 두 번째로 else 같은 경우에는 if의 조건식이 false일 경우, 이때 실행되는 그 외의 경우, 이것을 위한 블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int balance의 값을 할당해 놓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좌 잔액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로 제가 지불할 금액을 얼마인지를 코드상으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15,000이라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를 결제 시도 금액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잔액이 10,000원 밖에 없는데 15,000원을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조건문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밸런스와 페이먼트 어마운트 값이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죠? 잔액이 충분하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제를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얼마이다.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밸런스에서 페이먼트 어마운트라는 값을 뺐을 때 현재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체킹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잔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쓰는 게 이제 else 구문에서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위에 이 정의를 한번 보시면 else 구문이 실행될 때는 if 조건식이 false일 때,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false로 판명됐을 때 이제 여기 else에 있는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잔액이 부족한 모든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제를 실패하였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워딩을 띄울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현재는 밸런스가 페이먼트 어마운트보다 작기 때문에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제를 실패하였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이 시스테마 프린트 ln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바로 뒤에 위치한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else body 구문이 실행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else if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lse if 조건식은 이전 조건들이 모두 false일 때 새로운 조건을 찾아서 true인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조건 중 단 하나만 실행되는 흔히 말하는 베타적 구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티저 타입으로 제가 데일리 트랜스퍼 리밋이라는 숫별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150만 이렇게 걸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데일리 트랜스퍼 리밋이라는 값이 혹 200만 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1일 한도 초과를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1일 이체 한도를 초과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1일 이체 한도 금액이라고 표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거짓으로 판별됐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 else if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100만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200만원이라는 값을 넘지 않았지만 100만원이라는 값은 넘었을 때 해당 바디 구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복사하셔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림 이체 한도에 50%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마지막으로 쓰는 게 이제 else 구문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100만원 이제 미만이겠죠. 다른 알림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정상 송금 한도가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시스템하고 프린트 ln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조건에 대한 값에 따라서 코드 블럭이 실행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150만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차 한도의 50% 이상을 사용했다 라고 떴고, 이 부분이 이렇게 10만으로 넣고 실행시켜 보면 마지막 쪽에 else 코드 블럭이 실행되죠. 조건이 조금 이상할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건 해당 조건도 해당되지 않고 여기 해당 조건도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이 else 구문이 실행된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문 if는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else if를 써서 엮어서 관리해주게 되면 코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읽어내기 때문에 if문만 쓰는 조건문보다는 조금 더 일일이 하나하나 조건을 다 실행해보지 않고 중복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겠지만 한 조건에 따라서 값을 출력해야 될 경우에는 if
그리고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 if, else if, 그리고 else 구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첫 번째 if를 한번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그냥 if문으로 조건문을 여러 개 작성했을 경우와 if와 else if를 썼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